예, 현재 8대0 파면 선고에 대해 야권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런 얘기를 라디오에서 했더군요. 들어보시죠. 국회만 장악을 해도 사실 국회가 행정부를 꼼짝 못하게 하는데 요새 보면은 아주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법부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8대0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중에 저는 그래도 반대가 뭐 3명은 아니라도 2명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판결 선고문에도 그 소수 의견이 좀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선고문에 그런 게 간단하게만 슬쩍 지나있지만 사법부가 지금 사실상 거의 민주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 지금 오늘 이걸로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뭐 손학규 전 대표의 개인 생각일 테지만 국민의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도 구속이 되지 않고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사법부가 알아서 저렇게 민주당이 유리하게 판단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뭐 전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나름 그래도 큰 어른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셨던 분이 이렇게 좀 그 판단을 좀 제대로 되게 하지 못하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가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누군가가 대통령이 유력하다는 것 이유로 거기에 예속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평가한다면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지금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특히 헌법재판소가 8분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이것은 이 헌법적 가치 그리고 국민 통합 여러 가지를 감안한 그런 결정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하신다면 이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치주의가 아닌 어떤 이 개인에 대한 평가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는 그 말씀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조금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속보가 좀 들어와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현 지도부 재신임을 결론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임박했으니까요. 자, 국민의힘은 내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음 거요. 네,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거론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마 통합적인 행보로 가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자, 일부 당론에 배치되는 경우 특정 아마 의원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징계할지 말지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요. 사실 민주당에 떨어져 나온 새로운 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사실상 헌재가 8대0으로 윤 전 대통령을 했지만 계엄을 단행한 건 윤석열이지만 정치 파국으로 이끈 사람은 이재명 아니냐. 책임을 따지고 보면 51대 49. 이재명 대표는 계엄 유발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아마 이 발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헌재 문영배 소장 대행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예,
최승 평론가. 네. 정치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야당이 뭐 줄타넥을 하고 예산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저건 정치로 풀었어야 네, 한다는 게 방점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야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선고문을 우리 미래의 대통령들이 꼭 읽어봐야 한다. 그리고 저걸 반면 교사로 꼭 삼아야 한다. 드리고 싶어요. 저렇게 헌재의 얘기 주문대로만 잘하면은 저는 파국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국회의원도 선출 권력, 국회도 선출 권력이고 대통령도 선출 권력입니다. 똑같이 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이라는 이른바 정당성 있는 절차를 통해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정통성 있는 권력이 충돌하면은 제도적 자제와 인내를 하지 않고 늘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상쟁을 하게 되면은 정치는 어디로 갑니까? 헌재가 그걸 꾸짖은 겁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의 승리라고 오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는 제도적 인내와 자제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가 이걸 위대한 국민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로 보면은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큰 필패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선고문은 잘 읽어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숙독할 때 비로소 우리 정치가 진일보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